됩니다. 그때는 투기 지정 지역에 소재한 2주택이라고 했었어요. 지금 뭐예요? 투기 지정 지역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지금 뭐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이건 새로 만든 법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구 유권에서도 있습니다. 주택에 관하여서는 한시세를 적용 못한다. 근데 비상용토지 가능합니다.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비상용토지가. 취득 원인, 매매건, 상속이건, 지위건 안 따집니다. 그냥 취득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이 있을 때 비상용토지라고 한다면 혹여 취득 시기가 2009년 3월 16일, 2012년 10월 말씀이 아닐까? 라는 생각. 주택, 혹여 조건법 99조 9의 3 적용 대상일까 아닐까? 혹여 이걸 다가구를 단독으로 선택을 못하고 공동 선택은 어떨까? 예. 장기 임대주택 97조 적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순식간에 머리에 돌아가야 돼요. 얼른. 그냥 대충 세금은요 계산은 힘들어요. 그냥 양도가 곱하기 40%세요. 대충 맞아요. 대충. 말하면 되잖아. 이건 대충 계산이 절대 맞지 않습니다.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빨리 회전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그죠? 누군이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36쪽에 이용과세 규정은 저세금 목적 이가 없냐 안 따집니다. 네, 안 따져요. 그러나 부당해상 부인은 저세금 목적을 따지죠. 미리 좀 잠깐 설명할게요. 부당해상 부인 101조 2항 규정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조건 특수관계가 반드시 성립합니다. 이거 특수관은 언제요? 두 번 다요. 증여받을 때, 양도할 때 모두 다 특수관계 성립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저 조세 회피 목적은 뭘로 따져요? 여기서 A가 취득을 해서 B에서 증여를 해서 C에서 양도합니다. 이게 D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 발생돼요? A에서 B로 갈 때 증여세가 발생되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 뭐가 발생이 돼요?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 증여세 플러스 양도세 합계액이 A가 곱하고 C한테 팔았을 때 양도세과 비교해봐라. 이게 더 크다고 한다면 뭐 할게요? 부당해상법을 적용할게요. 근데 반대일 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딱 세 사람이 있어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사람이에요. 세금부터 많이 내겠다는데요.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나머지 두 사람은 생략할게 누군지는요. 미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더라도 B가 C한테 양도할 때 양도 소득 금액이 A한테 없고 B한테만 전속된다 한다면 부당해상 부인 적용 안 할게요. and 만약에 부당해상 부인을 한다고 한다면 B가 부당한 증여세는 어쩔래? 상속 증여세 불구하고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증여세를 환급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환급해 준다. 네. 근데 절대 그냥 안 해줘요. 뭐 해야 돼요? 경영 청구해야 돼요. 네, 안 하면 안 해줘요. 수습해준 직원 없습니다. 자기들이 경쟁해놓고도 안 해줘요. 그건 두 번째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럴 때 증여세, 양도세가 결정세니까 납부세니까 산출세니까요. 결정세입니다. 결정세가 뭐예요? 산출세 빼기 예금납부세액 공제 마이너스 감면세 마이너스 부동산 양도시고세액 공제 이퀄 결정세액이에요. 거기다가 가산세를 가감한 게 뭐예요? 총결정세액이에요. 그래서 결정세액으로 비교합니다. 이게 실제 사례예요. 이건 실제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잘 모릅니다. 법 96조 3항이에요. 3항 1호가 있고 2호가 있어요. 1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고가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52조에 따라서 부당해상 부인을 당한다고 한다면 법인세법상의 시가를 뭘로 본다? 양도 가액으로 본다. 두 번째, 해당 재산에 대해서 고가 양도함으로써 상대세법 35조에 따라 고가 양도분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한다면 해당 증여산 가액을 뺀 금액을 뭘로 한다? 양도가액으로 한다. 지금 좀 미리 설명드리는데요. 만약에 시가 100억짜리를 만약에 150억에 팔았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대가예요. 그럼 첫 번째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A와 B가 첫 번째 특수관계 없습니다. 없어요. 자, 특수관계 없으면 부당이상 불이익은 해요, 못해요? 못해요. 네. 자, 그런데 시가 100억짜리 150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이게 소득은 101조 2항은 적용을 못하지만 상징세법 35조는 적용이 가능하죠. 특수관계 있건 없건 간에 시가와 대가의 차이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그 차이 금액이 시가 대비 30% 이상 갭이 난다고 한다면 뭐 할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 뭘 부과할게? 증여세를 부과해버릴게. 그럼 얻은 이익을 증여 재산가액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특수관계 있을 때는 시가의 30%와 3억 중에 낮은 금액을 빼인 금액. 자, 그러면 특수관계 없다고 했다고 한다면 특수관계 있다고 합시다. 있다고 한다면 시가 100억짜리를 150억에 팔아먹었으니까 양도자인 이 B한테 판 이 150억이 양도세, 양도가액인 양도실가가 되겠죠. 그죠? 신고를 했어. 그런데 조사를 당했어. 그래갖고 상대편에서 당신이 50억 더 많이 받아먹었지 않느냐. 특수관계 있지 않냐. 그러면 시가의 30%는 얼마예요? 30억이에요. 3억 중에 낮은 금액이 얼마예요? 3억이에요. 그러면 3억을 빼줄게. 그럼 50억에서 3억을 빼면 47억에 대해서 뭘 부과할게? 여기다가 증여세를 부과할게. 그러면 상징세법 2조에 있는가요? 증여에 해당 자산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될 때는 증여세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죠.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150억으로 양도 신고를 해버렸어요. 당신이 고가 양도했으니까 50억에 47억의 증여세를 부과 당해버렸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중과세 문제 벌어지잖아요. 그죠? 47억에 대해서. 그럼 뭘 해줘야 돼요? 이걸 경정 감을 해줘야 돼요. 얼마를 해야 돼요? 103억으로 경정 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이걸 경정 조사한 사람이 이건 알아요. 요건 알아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혹시 여러 선배님 중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 조사당할 때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당할 때는 고가 양도자는 증여재산가액을 양도시가에서 빼야 된다. 그죠? 저가 양수 이익을 받아. 그래서 저가 양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당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팔 때 취득가를 뭐 해라?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해주라는 얘기죠. 그것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조사 받을 정도면 몇십억짜리예요. 그럼 몇십억짜리 한 10억짜리로 합시다. 그럼 세금이 대충 얼마예요? 4억이에요. 그러면 수수료는 알아서 결정하시고. 그래서 여러 군데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카메라 찍기 힘드시겠다. 가만히 서 있어야죠, 부처님 같이. 네,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카메라 2개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편집을 거니까요. 별 다 걱정하면. 그래서 배우자 이월과세, 직계적으로 이월과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월과세에 관한 한 있으시죠? 기본법, 예? 기본법 조세 획행하고는 어떤 관계 지금? 이월과세는 조세금 목적 있건 없건 관계없어요. 무조건 해버려요. 아니 기본법 그 실질과세 14조 2항 4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연관관계 이해상일 때 그거 말씀하세요? 네. 경제적 연관관계요? 그거 말씀하세요? 한 일례를 이건 그걸 입증해서 제가 이겼는데요. 어떤 사람이 돈이 A 필지가 있고 B 필지가 있어요. 이걸 다 누구한테 팔았냐면 갑한테 팔았어요. 근데 요놈은 2021년에 팔고 요건 2022년에 팔았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사실은 두 개 합해서 만약에 50억에 팔았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동일한 과세 기간에 8년 제출적인 공지는 1과세에 얼마 초과할 수 없다? 1억 초과할 수 없다. 5개 과세에 얼마 초과할 수 없다? 2억 초과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한 과세 기간에 하면은 1억밖에 감면 못 받아요. 그죠? 그죠? 근데 2개 과세 기간은 2억까지 공제 감면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우연히 일치했었어요. 먼저 A 필지를 갑이 샀어요. 근데 갑이 그 대단히 공장 하나를 여가다 보니까 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B를 또 산 거예요. 근데 구세청에서는 전산상으로 보니까 이게 동일인이 사갔거든요. 그리고 과세 연도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 연관관계로서 동일한 판매다. 따라서 얼마 추징하겠다. 1억 추징하겠다. and 세율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1억 5천 추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입증을 했어요. 입증은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해야 돼요. 그럼 첫째는 이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를 반드시 각각 만들어야 돼요. 오해가 안 생기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A 중개사, 하나는 B 중개사. 그래도 문제는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례요. 이 땅이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양도세가 한 6억 나온다 가정합시다. 근데 아버님이 오늘 내일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땅을 자꾸 살려고 해요. 상속인이 6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팔까요? 돌아가신 데 팔까요? 돌아가신 데 팔아야 돼요. 살아생전에 팔아버리면 대금청산이 살아생전에 팔아버리면 양도세 감면해주죠. 예? 근데 1억밖에 안 치고. 근데 6명이 공동상속 받아요. 그럼 6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사람 기준이니까요. 이것도 잘 팔아야 돼요. 그죠? 예. 그럴 때는 대금청산을 갑이 다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등기를 먼저 줘보면 돼요. 근데 다 잘못한 거 사기꾼만 하나 뺄게요. 제가. 그 가고.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